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 바로 수능에서 시간 안배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자,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다 보면 시간이 정말 없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에서 시간 안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지 혹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적인 부분, 스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의 상태, 즉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개념적인 부분이 안 되는 것인지 스킬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이 약한 것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부분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와 같이 셀프 테스트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종이하고 펜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학원 각 단원에 속해 있는 소단원의 제목과 각 개념들을 빠르게 제목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원 화학의 언어, 2단원 개성 있는 원소, 3단원 아름다운 분자의 세계, 4단원 닮은 꼴 화학 반응에서 각각의 소주제가 뭐가 있는지 혹은 소단원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재와 나의 필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대단히 능력이 좋고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재와 불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소주제를 암기한다거나 혹은 소제목을 암기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와 일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셀프 테스트 결과와 이것을 놓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냐? 바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단원 이름과 소단원 이름과 주제의 이름도 몰랐구나, 혹은 그 개념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구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는 그런 결과가 바로 셀프 테스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념 정리 부분이, 즉 개념적인 부분에 약하다면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책은 무조건 개념 정리를 다시 시작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피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스킬적인 부분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스킬이다. 두 가지 스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암기 스킬이 있습니다. 암기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혹은 그래프의 암기가 완벽하게 점검되어 있는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과 염기의 정의가 있는데 세 가지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보고 툭툭툭 얘기할 수가 있어야겠고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암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암기 스킬입니다. 이 암기 스킬은 노력에 의해서 용어 정리하면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문제풀이 스킬입니다. 자, 문제풀이를 할 때는 시험지 빈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즉 내가 시험을 보면서 풀이를 한다면, 계산한다면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가, 혹은 그래프를 표로 바꿀 수 있는가, 혹은 표를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평의 16번의 중화반응 문제는 그림 문제였지만 그래프가 아니라 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9평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를 표로, 표를 그래프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스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부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를 풀면서 너무 집중하거나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세밀하게 푸는 그런 것이 바로 정신적인 부분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집중을 해야 되고 물론 긴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집중과 과도한 긴장은 자칫 시간을 길게 보내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와 나와 다의 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순위 1순위로서 이것을 무엇을 먼저 보겠습니까? 저 같으면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보면서 도대체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적인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혹은 너무나 과도한 긴장을 한 경우에는 그런 선택지가 보이지 않고 가의 질소만, 가의 산소만, 나의 질소만, 나의 수소만, 다의 질소만, 다의 산소만 혹은 수소만 계산해 놓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을 푸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적당한 긴장이 중요한 것이지 과도한 긴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너무나 맞춰야겠다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을 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개념적인 부분에서는요, 수능 전까지 자신이 필기한 개념 정리 노트를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개념의 완성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수능 전날까지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그래프와 수치를 암기하는 스킬과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풀이 스킬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정신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자신감을 가지고 어느 운동선수처럼 할 수 있다를 반복하면서 긴장감을 극복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과도한 긴장이 문제를 푸는데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무조건 해낸다는 그런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점검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를 푸는 시간이 빨라지고 계산 실수가 줄어들어서 시간은 저절로 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서는요, 시간 안배를 위한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 스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질문과 답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ave you seen that girl? Have you seen her? With the way she moves